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삼성전자하고 브로드컴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실리콘 포토닉스에 진출한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강반도체를 만든다, 이런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감이 안 잡히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실리콘 포토닉스는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 개념을 잘 모르실 겁니다. 강반도체 실리콘 포토닉스가 생기면 아예 반도체 자체의 작동 원리가 바뀌는 거냐, 전기 신호 대신에 이제는 안에 빛으로 반도체를 작동하게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이제 공상과학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반도체 연산은 다 전기로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반도체하고 반도체를 연결할 때 서로 칩과 칩끼리 먼 거리를 교통을 할 때 전기 대신 빛으로 해보자, 이게 실리콘 포토닉스거든요.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HBM하고 또는 D램하고 CPU, GPU하고 교통할 때도 실리콘 포토닉스를 사용하지 않느냐라고 어떤 분들이 물으시는데 그건 절대 안 됩니다. 해봤는데 실패했다고 합니다. 미세 세계에서는 빛이 오히려 전기보다도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리콘 포토닉스는 뭐냐, 엔비디아의 젠슨항이 들고 나온 H100 있지 않습니까, 또는 B100 이런 것들을 슈퍼컴퓨터에 구성을 하죠. NV70이든지 아니면 더 높은 단계의 슈퍼컴퓨터에 구성을 하면 NV링크라는 게 있어 가지고 다 연결을 해줍니다. 그 NV링크는 효율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칩과 칩을 연결해서 거대한 한 몸으로 움직이게 하는 건데요, 그 NV링크를 강신호로 변환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전기 신호를 빛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 장치가 붙습니다. 그게 실리콘 포토닉스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전기 신호를 가지고 칩과 칩을 교통을 하는데 그 사이를 전기 대신 빛으로 해보자는 겁니다. 이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은 전기 신호가 전력을 많이 잡아먹잖아요. 빛은 전기를 훨씬 덜 잡아먹거든요. 이게 서버 단위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 세계에 뭐 엄청난 서버가 지금 구축이 되고 있는데 1년에 이 지구가 사용하는 전기, 인류가 사용하는 전기의 사용량이 몇 %가 서버에서 소모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세이브 시켜줄 수 있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래서 실리콘 포토닉스가 굉장히 중요한 연결 기술인데, 요거 핵심은 요겁니다. 코어 패키지드 옵틱스. 이게 무슨 말이냐, 코어 패키지드라는 거는 코어라는 뜻에서 같이 들어가 있다는 장치라는 이야기거든요. 뭐가 같이 들어가 있냐면 스위칭 에이직하고요, 광 트랜시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스위칭 에이직이란 건 뭐냐면 일종의 스위칭을 해주는 주문형 반도체라는 이야기죠. 에이직은 주문형 반도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뭐를 스위칭 해주냐면요, 병렬 신호를 직렬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변환을 해주는 그런 에이직이죠. 스위칭 에이직이 있고, 여기서 이제 변환된 신호를 광 트랜스버가 토스 받아서 이거를 빛 신호로 바꿔줍니다. 이 두 기계 장치가 동거를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은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해야 되는 거는 요거를 만들어내는 물리적 구현을 하는 거고요, 브로드컴이 하는 거는 요거를 설계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이 코어 패키지드 옵틱스의 파운드리, 그러니까 설계 도면에 따라서 만들어내는 걸 파운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맡고 설계는 브로드컴이 한다고요. 브로드컴이 에이직도 잘하고요, 광 트랜시버도 잘합니다.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광 트랜시버 잘하는 회사들은 코히런트 정도로 알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코히런트의 이제 이런 규격을 따라 가지고 만드는 작은 회사들도 많습니다. 루멘텀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피니사라는 회사도 있고 많죠. 그리고 시스코도 합니다. 일본의 이제 후지츠도 하고요. 뭐 많은 회사들이 광 트랜시버를 만드는 데 달라붙고 있는데, 둘 다 잘하는 회사가 브로드컴이거든요. 설계를 기가 막히게 효율화 시킬 수 있겠죠. 물론 스위칭 에이직을 더 잘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죠. 엔비디아의 스위칭 에이직 중에 대표적인 게 NV 스위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있어서 엔비디아가 제일 잘하긴 한데, 어쨌든 브로드컴도 비엔비디아 영역, 엔비디아와 대항하기를 원하는 진영에서는 굉장히 영웅 같은 존재이죠. 그걸 이제 손을 잡아서 삼성전자가 하겠다는 겁니다. 목적은 뭐겠습니까? 파운더리에 일감을 줘서 뭔가 되살려 보자는 거죠. 삼성으로서도 거의 마지막 기회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스위칭 에이직은 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좀 조금만 설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칭 에이직이라는 거는 물리 장치잖아요. 일단 반도체 칩인데, 그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PHY라고 저번에 제가 설명을 했을 겁니다. 물리 계층이라고요. 이걸 굳이 설명하자면 하수도관처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이렇게 실제로 설치된 장치 같은 거죠. PHY인데 피지컬 레이어,
이거 준말입니다. 요거에 가장 중요한 게 세르데스라고 있거든요. 병렬을 직렬로 바꿔주는, 또 직렬을 병렬로 바꿔주는 장치죠. 하수도관을 제가 꺼냈으니까 말인데, 가정에서 내려오는 하수도관이 있잖아요. 그거를 묶어가지고 큰 하수도관으로 바꿔주면 이게 병렬에서 직렬로 바뀌는 거에 비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데스는 하수도 집합해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관으로 바꿔주는 그런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물리장치고요. 이 하수도관을 움직이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닙니까? 프로토콜. 요게 이제 붙어 있거든요. 요거를 엮어가지고 장치를 구현을 해내면 그게 엔드 포인트입니다. 하수도관의 위에 이런 뭐 작동 프로그램을 얹으면 그 전체 시스템을 이제 우리가 엔드 포인트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그 엔드 포인트를 여러 개 구성한 게 스위칭 A식이거든요. 그래서 스위칭 A식 안에는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병렬 신호를 직렬로 바꾸는 거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병렬을 직렬로 바꿔준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스위칭 A식을 달아가지고 병렬 전기 신호를 직렬로 바꾼 다음에 그 직렬 신호를 강 트랜시버를 통해서 전기로 바꾼다, 이런 이야기죠. 2단계 변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렬을 직렬로 바꿔주는 게 스위칭 A식이고, 요거를 또 직렬을 빛으로 바꿔주는 게 강 트랜시버다. 그러면 요거를 어디에 붙이느냐? 칩 옆에 붙인다고요. GPU 옆에. 그러니까 B100, A100 이런 데 옆에 붙이고, 이쪽에서는 아마 비엔비디아 영역이니까 AMD 제품 같은 데 팔아먹겠죠. 아니면 뭐 앞으로 구글의 TPU 있지 않습니까? 텐서 프로세스 유닛 이런 데 팔아먹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게 앞으로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늘어난 만큼 데이터 센터끼리도 교통하는데 강통신이 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마 앞으로 엄청난 시장을 형성할 건데, 삼성전자가 브로드컴하고 손을 잡았다는 거는 파운드리를 우리가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감이 오시죠? 이거는 HBM이나 DRAM하고 전혀 상관없는 영역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좀 확대 해석해서 삼성전자의 뭐 DRAM이나 HBM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고, 삼성으로서도 TSMC 연합군단 있잖아요. TSMC, 엔비디아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선택한 그런 전략적 그 행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